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배우 저 배우 다 찾아봐도 이만한 배우가 없다는 이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2019년도 1월, 오늘이 2일이 되네요. 1월 2일인데요. 스튜디오에서 원래 녹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밖에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은 계속 유튜브에 가 있어요. 앉으나 서나 그런 노래 있죠. 앉으나 서나 누나 걸으나 뛰나. 네, 유튜브 생각에 제가 요즘에 머릿속에 완전히 꽉 차 있는데, 생각은 어쨌든 녹화에 가 있고, 지금 저는 어쨌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브이로그 식으로 찍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혹시 뭐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브이로그라고 해서 비디오 그 다음에 블로그, 그래서 비디오로 쓰는 일기 같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남기는 형식을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야 너무 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또 영상에 대한 완벽, 또 뭐 이렇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양적으로는 사실 좀 따라가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또 찍어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된 또 이렇게 약간 심장을 뜨겁게 하는 영상을 하나 또 조금 전에 봤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는 메가 유튜버 또는 뭐 빅 유튜버라고 하는 이미 성장해서 10만, 20만, 30만 가 있는 그런 큰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독자 최초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 너무나 다들 힘든 시기였다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저도 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분들은 이미 지나고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던 게 뭐냐면, 일단 영상의 양적으로 100개, 그러니까 기간을 볼 것이 아니라 영상의 개수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됐어, 2년 됐는데 성장이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영상 개수가 너무 떨어지면 그거는 뭐 좋은 결과물을 내기에 너무 양적으로 너무 적을 수밖에 없다, 성장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지금 내가 편집을 하고 자막을 달고, 물론 뭐 우리 편집자분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그 속도로는 양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금 컨텐츠들이 뭐 한방에 빵 터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유입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 이렇게 새 영상을 올리면 뭐 기존 구독자분들과 또 오며 가며 지나가시는 분들이 조금씩만 봐주시면 어쨌든 더디게라도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1000명의 구독자 수익 기준과 또 4000시간이면 24,000분인 거예요. 예, 64, 24니까 24,000분 맞죠? 24만 분 아니죠? 예. 아무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에 그거를 축적을 해야 비로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뭐 추천 동영상으로 앞에 달아준다거나 또 뭐 수익이 난다거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뭐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저의 어떤 또 다른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이곳에서 발생하지가 않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은 사실 떨어지죠. 물론 초창기 어려운 동안에는 뭐 당연히 저의 뭐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것들을 해나가야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1년이나 2년 후에도 전혀 어떻게 보면 수입이 없이 이렇게 취미로만 찍기에는 좀 버거운 작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그 수익 모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너무 힘도 나지 않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에
있어서 당연히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닌데 빨리 영상 찍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뭐 완벽하게 해서 준비해서 그렇다고 완벽을 기한다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100%라는 것은 어차피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이렇게 교차로에서 차를 갑자기 세우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브이로그 형식으로 차에서 옛날에 찍어 놓은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구독자가 어느 정도 생기고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뭐 이렇게 찍는 것도 나름 좋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힘 좀 나게. 그러면 제가 오며 가며 좀 어떤 간단한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서 뭐 편집이 없기 때문에 약간 뭐 속도감이나 이런 뭐 좀 그런 면에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저랑 이렇게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 댓글로 좀 힘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찍는 브이로그 형식의 이야기도 좀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눈팅만 하지 마시고 댓글 많이 주시면 아직까지는 제가 뭐 댓글 하나하나에 뭐 악플이건 좋은 리플이건 간에 가능하면 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너무 큰 유튜버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일일이 당연히 그때는 이렇게 달아드릴 수도 없을 텐데 지금의 이 소통이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시간 잘 가네요. 이렇게 수다 떠니까. 네, 제가 오늘 어쨌든 그냥 이렇게 수다만 떨고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목으로 제가 다를 거기도 한데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7분이 넘는 시간을 찍었네. 이거 편집도 못하는데 큰일 났네. 그래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나름의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게 제가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번지 점프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뭐 당연히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번지 점프라는 그 제 인생의 그 제 생의 첫 번지 점프라는 그 사건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 이걸 킨 거예요. 서론이 길었던 거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번지 점프가 왜 뭐가 어때서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때는 언제쯤이었냐면 제가 한 고등학생 말쯤이었나 아니면 20살이었나 아마 10대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18살 19살 정도 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번지 점프가 이제 처음 시작한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였는데 뉴스인가 뭐 어쨌든 정보를 통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번지 점프를 한번 하러 가자, 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그 청풍호수 혹시 아십니까? 청풍호. 아마 그게 어디 있지? 청풍 리조트. 아마 충청도 쪽인가 아마 그쪽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놀러 가기로 이제 친구들 몇 명과 계획을 하고 가면 이제 그 당시에는 빅3 약간 번지 점프, 그 다음에 뭐 안에 약간 새총같이 해가지고 빵 하늘로 쏴서 막 공중에서 막 아무튼 막 너무 무섭고 재미있는 그런 큰 놀이기구가 한 3개 정도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청풍 리조트에 있는 번지 점프가 당시 기준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60 한 2, 3m 정도가 되는 높이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자랑하는 번지 점프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놀러를 갔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보는데 별로 그냥 뭐 뛸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근데 막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막
못 뛰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환불도 안 해주거든요. 뭐 내가 올라가서 뛰지 않더라도 환불은 없다 뭐 이런 거를 서약을 하고 사인을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그것들을 뛰는데 밑에서 보니까 할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호기롭게 제가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봤을 때 그 기둥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기둥, 이제 엘리베이터가 달린 기둥이 있는데, 또 높이 올라가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색깔이 예를 들면 뭐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었어요. 뭐 15m나 20m 기준으로 칠해 놨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둥의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쭉 올라가는데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나?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는데 기둥이 아직도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높네.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이제 겨우 파란색으로 바뀌고 또 한참을 올라가는데도 계속 파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또 한참을 올라가서 정말 한참을 올라가서 긴 시간을 올라가니까 기둥의 색깔이 3개가 다 바뀌고 이제 내리게 된 거예요. 내려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밑에서 보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뷰인 거예요. 이 보는 것이 밑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파트 꼭대기를 밑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랑 같지만 위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풍호수라는 곳이 굉장히 넓거든요. 엄청나게 약간 거짓말 못하면 정말 바다같이 넓게 시야에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고 꼭 거길로 하늘에서 뛰어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지 점프대 위치까지 가는 이 철망으로 된 밑에가 다 훤하게 모기장처럼 뚫려 있는 그런 철망을 지나서 가는데 그 고가 높다 보니까 그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근데 이것이 딱 돌다리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 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밑에서 보던 거랑은 너무나 다르구나. 이거 큰일 났다. 밑에서 친구들이 보고 있고 물론 앞에 몇 사람이 있는데 제 앞에서 울면서 내려가는 여자분도 계시고 자기는 못 뛴다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올라가서 앞쪽에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제 뭐 안전띠 매고 고무줄 달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 흔들흔들하는 그 복도 같은 그 철 다리에 복도를 따라서 의자가 이렇게 복도 쪽으로 나와있어. 복도 벽 쪽으로 등받이를 하게 해서 앉게 돼 있어요. 한 5자리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앉으라 그러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등을 기대려고 그러는데 이 시야가 너무 공중에 떠있는 시야이다 보니까 등에 못 기대겠는 거예요. 등을 기대면 뒤로 확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무서움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대기 시간이 지나고 저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앞에 딱 갔는데 제가 딱 갔는데 와 그 앞에 서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떠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슴 허리에 묶는 것이 있고 허리에 묶는 것이 좀 덜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양이 조금 빠지죠. 그래서 발목에 묶겠느냐 그 다음에 허리에 묶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왕 올라간 거 발목에 묶겠습니다 하고 발목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번지 점프를 뛰려고 그 앞에 딱 섰는데 와 정말 오금이 저려가지고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러고서 뒤로 이만큼 물러났어요. 밑에서 친구들과 수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한 번에는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호흡을 막 가다듬는데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 무섭다. 그래도 친구들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또 남자가 그냥 내려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 눈 딱 감고 한번 뛰는 거예요. 용기를 딱 가슴속에 품고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왕 제가 뛰는 거 저 그럼 뒤로 한번 뛰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제 덤블링 비슷하게 해서 한번 뛰려고. 왜냐면 땅 위에서는 제가 이제 배우 생활하면 배우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몸을 잘 썼기 때문에 이왕 뛰는 거 그럼 뒤로 한번 안 보고 뛰겠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까불지 말고 그냥 뛰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봤냐 그래서 아니 처음이라 그랬더니 까불지 말고 그냥 뛰라 그래서 앞쪽으로 해서 좀 멋있게 이렇게 짠 해가지고 결국은 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그 마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때의 점프대에 섰던 그 순간이 눈앞에 너무너무나 생생해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되었냐면요, 그 한 걸음을 뛰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잠깐의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점프를 했을 때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체험과 또 그 긴장감과 스릴과 그 재밌고 즐겁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멋있게 이제 자세를 생각해서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관객들이나 친구들이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배에 내려가지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옆에서 조교가 뭐 반을 밀어주면서 밀림에 못 이겨서 뛰는 경우도 생기고, 또 용감하게 본인 뛰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못 뛰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울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천태만상이 벌어지거든요, 그 위에서. 그런데요, 그 한 발을 점프를 향해서 내디드니까 야,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으로 보고 정말 이 시야에 가득 바람에 흔들리는 다리와 이 여러가지 무서움과 두려움들이 있는데, 막상 그 한 발을 디뎌보고 뛰어보니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무엇과도 뭐 바꿔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겁니다. 우리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막상 경험해보고 부딪혀보면 별거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새해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과 또 뭐 유튜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나는 언제 10,000명 찍지? 난 언제 1000명도 못 찍었구나. 1000명 찍지? 10,000명 찍지? 또 10만 명? 이런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10만 유튜버라고 해서 욕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뭐 30만, 50만, 100만 유튜버를 꿈꿀 텐데, 지금의 저는 정말 너무 새싹같이 너무 작은 존재이다 보니 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 발을 내딛었던 그 번지점프에서 얻은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운전하면서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튜브라는 이 번지점프대에 서서 결국 한 발을 내디뎠고 지금 떨어지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점프를 다 끝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했지만 어쨌든 발을 내디딘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어떤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 점프 그 한 발을 내디디시자고요. 올라가기 전에 뭐 저걸 어떻게 뛸까, 뭐 허리에 묶을까, 뭐 발목에 묶을까, 뭐 뒤로 뛸까 앞으로 뛸까, 뭐 여러가지 고민, 머리로 하는 고민은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눈 딱 감고 한 발을 내디드시면 엄청난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올해 말에 또는 내년에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이 많은 초보 유튜버 또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구독자가 174분, 이 자리를 빌어 174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1년 후 또는 2년 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이 영상이 그때는 이 배우도 저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지금은 이렇게 큰 유튜버가 되어 있는데, 큰 배우가 되어 있는데 라고 위로를 받으실 만한 영상으로 제가 발자취를 남깁니다. 다소 두서없고 편집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길고 지루한 영상일 수 있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긴 영상은 오며 가며 차에서 또 버스에서 이어폰 꽂고 또 이렇게 친구처럼 수다 떠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힘 주시면 이런 식의 영상 자주 찍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신 게 최고 중요한 게 최고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 스튜디오에서 찍었으면 다 편집을 깔끔하게 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배우TV 많이 응원해주시고 힘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이렇게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2019년 이배우와 함께 화이팅! 안녕!